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얼음이 많아가지고 차량 안전 운행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시 살펴보면 야당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비판 여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내용,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는 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설들을 보면 상특검에 대한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이 꼼수다, 그런 비판 사설이 있었고요. 16개월 동안 재판을 끌다가 재판장이 사표를 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세월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사법농단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비판 사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방탄에서 헬기로 민주 지지 불가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직업에 기천이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민주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그렇게 되는 데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차별 내지는 차이, 차등, 이런 거는 있기 마련인데, 그게 정도가 지나쳤을 때 민주사회가 아니고 전체주의 사회, 계급 독재 사회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과 일반인의 재판 기간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재판 기간이 5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6개월을 이야기해버리면 국회의원 재판은 3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이 다 허구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1대 2 정도, 일반인이 6개월 걸리는 재판을 1년 정도 걸린다면 그건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1대 5라는 것은 확실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요, 사실은 일반인 기준하고 정치인 기준이 다릅니다. 이재명 사건을 봤을 때 주변에 구속된 사람이 2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20명이 구속될 동안에 정치인 1명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20대 1의 비율로 정치인에게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공평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 나머지 20명도 구속이 안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무죄 추정 원칙의 평등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진화된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요, 우리 국민들이 야당 대표로 인해서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대선 이후에 야당 대표는 뉴스에 블랙홀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안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뉴스를 1년 7개월쯤 됐죠. 짜증과 분노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가 하는 역할이 맞습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됐거든요.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미안하다, 송구하다,
그리고 나는 사퇴하겠다. 이게 정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정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의 비리나 이 잘못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탄과 이 정치 관행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헬기 이송 사태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동을 추측하는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나 야당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패턴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반칙과 특권의 일관된 행동이라고 봐줘야 될 겁니다. 헬기 이송 사태는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똑같은 사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응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행동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야당 대표가 국가의전서열 7, 8위에 해당되니까 그런 정도의 매우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어떤 진행 상황이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의전서열 7, 8위를 본인들이 강조를 하면 사생활을 포기를 해야 돼요. 공인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공인은 늘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됐을 때 국가의전서열 의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그게 비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의전은 받아들이고 내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생활은 봉쇄하거나 폐쇄를 해요. 이런 난센스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거법 담당 판사까지 1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사표를 내가지고 선거법 재판이 하세월이 됐다는 그런 내용까지 겹쳐지거든요. 이거는 정치 권력이 판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전체 과정이 지난 2년 동안의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전체 과정이 민주 이념을 초토화시키는 사법 네트워크다. 저는 그런 식의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4월 총선이 개막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은 말이죠, 우리가 틀짓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프레임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짓기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규정을 해보자면 자주 대 종공, 자주파와 종공, 공산주의 추종 세력,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식과 특권, 동료 시민과 운동권의 대결, 검사당과 범죄당, 방탄당의 대결, 이런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종공을 당연시할 수가 없죠. 종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권을 인정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겠죠. 범죄자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44%라 하는 폭로가 있었는데 그런 정당을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 국가 권력을 위임할 정당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프레임을 적용해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나 명분이 전혀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미 지금 선거 공천 모드에 돌입했는데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2년 더하기 5년, 7년 동안의 그 혼란과 짜증, 분노를 다음 4년까지 연장시켜야 된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정당을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한테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해줄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생망극으로 몰려 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사회에 대한 글을 쓸 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결혼, 집, 취업 이런 거를 포기한다. 3포에서 5포, 7포까지 늘어났는데 근간에는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유행어로. 근데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생망극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젊은 유권자들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생망극이 초래된 원인이 물론 정치권 전체이겠지만 누구에게 그 책임이 더 크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